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김태종 변호사님이신데, 제가 변호사님을 지금까지 몇 번 뵈면서, 네네네. 아, 진짜 천직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싹 스쳐가더라고요. 너무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뭐,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 변호사셨던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도 뭐 대학에서 뭐 다른 주위의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 이런 이제 그때 당시에 사법 시험을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도 하다가 이런 부분에 같이 좀 공부를 하게 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가지는 그 역할이 단순히 뭐 또 뭐 수입을 올린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뭐 사회에 또 뭐 약자 여러 분들에 대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익적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선택을 하게 되는 하나의 그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하실 때도 뭔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왜냐면 말씀을 딱 나눠보면 네네.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진심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막 여쭤보면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정성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외람된 질문을 조금 너무 감사합니다. 드렸는데 네. 오늘 찾아오시는 상담자 우리 정말 사연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고민까지 저희가 들어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그 중고 거래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예.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 사기라고 하면 어떤 제품을 뭐 거래를 하려고 했었나요? 제가 아이폰 어. 이제 중고폰으로 하나 이제 필요해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게 검색해 보다 보니까 마침내 좀 이렇게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네. 상태도 괜찮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제가 연락을 바로 드렸죠. 근데 요즘 막 사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조심하자 싶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문구를 좀 써서 제품이랑 같이 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바뀌니까 바로는 안 되고 좀 이따가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한 2시간 후쯤인가 이렇게 왔어요. 그 사진이 제가 말한 문구랑 제품 사진이랑 해서 같이 왔는데 근데 그거 보고 저는 이제 아 이거는 됐구나 거래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누가 또 채가기 전에 이제 그렇죠. 바로 입금을 했죠. 그냥 네네. 설마 사기겠나 싶기도 하고 또 계좌번호 알고 있으니까 음. 괜찮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아, 계좌까지. 네. 그렇죠. 돈 네. 넣어줘야 되니까. 택배만 잘 보내달라.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그럼 포장을 좀 잘해서 뽁뽁이로 잘 싸서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품 상세 사진 막 포장하는 거 막 다 찍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 하나하나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의심 안 하고 진짜 완전 친절한 사람이다. 그냥 딱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물건이 안 온 거예요? 네, 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택배 송장 번호를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이거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송장 번호도 검색했는데 안 나오고. 네, 전화 다시 해보셨어요? 혹시 문자나? 그쵸. 전화는 안 받고 문자도 이제 읽지도 않아요. 그 행위자가 자기는 뭐 실제 물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물품을 사진을 뭐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지금 상담을 오신 분에게 이걸 보내고 그걸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일련의 행위는 다 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먼저 수사기관에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이 열릴 때 형사재판이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처벌 절차도 되지만 우리 같은 사기 피해자나 뭐 횡령사건 뭐 이런 절도 강도 아니면 폭행 이런 분들의 피해자는 그 가해자가 형사재판이 진행이 될 때 배상명령 신청서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형사재판장이 그 사람에 대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정하지만
요 배상 명령 여부에 대한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해주거든요. 중고 거래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벌금이 얼마다 아니면 뭐 형이 얼마다 이렇게 정하면서 유죄 선고를 하면서 우리의 그 피해에 대한 송금된 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피해 회복에 대한 그 배상 명령 그 선고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것을 그 강제 집행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요 아까 받은 그 계좌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 계좌에 그 사람의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요 배상 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 계좌에 대해서 그걸 소위 말해서 압류 주심이라 해가지고 그 계좌를 딱 잡아가지고 그만큼의 돈을 또 받아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하면 요 배상 명령에 기초해서 이러한 강제 집행 절차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그 계좌로 추적을 한다고 했는데 네. 솔직히 저희가 이제 인터넷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대화명으로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이디로. 그래서 실명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장 계좌번호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 나는 실제로 김은빈이지만 계좌번호를 이제 다 아는 사람에 뭐 한재이로 이렇게 준다던가 해도 저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보낸 사람이 한재이구나라고 생각 그냥 하는 거지. 사기치는 사람이 김은빈이어도. 그래서 이거를 이럴 때는 어떻게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건가요? 근데 결국에는 요 형사 우리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 그 신분이 특정이 될 거거든요. 명의가 특정이 되니까 그 수사기관에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뭐 수사기관이라도 내가 배상명을 신청할 건데 요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달라 하면 수사기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인정할 거니까. 그리고 또 재판이 열릴 때 그 사람 피고인의 명의는 특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다만 현실적으로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요렇게 중고거래 사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과연 그 돈을 현재 보관하고 있을지, 그런 뭐 다른 피해가 되면 그 취득한 금액을 그때그때 다 소비되고 소진돼 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배상명령 절차를 통해 가지고 좀 간이하게 일반 민사 절차가 아니라 그 유죄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겸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다고 하면 사실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변호사분에게 드리는 그 저희 비용이 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비용 자체는 아마도 상당히 좀 천차만별로 다양하고, 저는 사회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이런 부분들도 이 그냥 우리의 한 건의 요 비용이기 때문에 비액이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서 해가지고 그런 양식들은 조금 구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면 뭐 나홀로 소송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양식 이런 걸 찾아서 검색을 해보면 뭐 배상명령 신청서 이렇게 하면 그런 걸 해가지고 한번 같이 기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법원에 그 접수를 하면 되는데, 다만 이 배상명령 신청서는 그 사람이 근거가 됐을 때 이제 재판이 진행될 때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은 되고, 일단 먼저 선행적으로는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진짜 중고라고는 하지만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네네네.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되게 많이 속상하고 그럼요. 꼭 진짜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이 좀 크게 있어요 지금. 화도 나고 좀. 예, 정말. 너무 화가 나죠. 네. 아, 이런 사람들 정말 혼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유죄 그 형사 절차의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 피해자분께 내가 합의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참 지급하는 그 부분이 제일 좋은 모습이고 상상 우리가 예정해보는, 꼭 그래가지고 좀 피해 회복이 됐으면 하고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후련하기도 하고 좀 예. 그래도
좀 후련하고 괜찮습니까? 네. 아, 네. 바로 해결도 안 됐지만 그래도 좀 아까 위안이 된다니까 좀 다행이고 혹시 또 돌아가시는 길에 좀 지금 출출하실 시간이니까 요거 드시면서 조금 위안이 이런 걸 작아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네.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사연자분 보니까 들어오실 때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후련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제가 직접적인 뭐 바로 그런 즉각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뭐 이야기라도 좀 하고 가시면서 후련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참 많은 좀 안도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해주셨던 말들이 사연자분의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녹아내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을 뚫어드리는 법률 상담소, 여기서 상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소송이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친구한테 한 400만 원 정도를 빌려줬어요. 언제든 네가 될 때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빌려준 상황인데 제가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친구한테 연락을 하니까 처음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고 그 다음은 문자도 안 받고 정말로 화가 많이 나고 배신감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